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나올 골드만삭스 그리고 JP 모건 같은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또 주목하고 있고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면서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미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죠. 예상치 0.2%를 상회한 0.3%가 발표됐습니다. 이 CPI 지수 발표 직후에 나스닥 선물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뉴욕 증시 본장 기준으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0.8% 상승하면서 본장 기준으로도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하고 있고 또 다우존스 지수는 0.47% 하락, S&P 500 지수는 하락이었다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전략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가 1시간 동안 알찬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아토마스터가 아니라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또 화요일인데 또 이렇게 얼굴 뵈니까 좀 기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아토 마스터님 말고 해양 마스터 나왔습니다. 저는 더 좋습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갑작스럽게 나오게 됐는데 네. 지금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왕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자, 지금 미증시가 신고점을 갱신했어요. 네. 실시간으로. 그렇죠. 네, 신고점 갱신한 상황에서 지금 달러 인덱스도 계속 하방 평가로 압력을 더 추가적으로 받는 국면이고 오늘 차트 보면서 이제 저항 라인하고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불과 2주 반 전에 얘기 드렸던 부분이 13,000 지수에서 이제 14,900까지 도달 가능성이 있다. 인프라 정책에 대한 어떤 계획 발표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 포커싱이 맞춰지는 단계이다라고서 얘기를 드렸는데 시장 반응이 지금 아직까지도 ING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올라요라고 얘기를 하신다면은 사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할 말은 없어요, 제가. 근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해외 선물 넘버를 통해서 왜 증시 상승세가 앞으로 더 이어질 국면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금값에 대한 매도세는 한 번 더 유효하다.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전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또 나스닥도 지금 뭐 본장 기준도 신고가를 노려보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는 이미 신고가를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셨겠지만 정말 모든 상품에서 빨간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대응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하고 있고요. 해왕 마스터와 실시간 전략 같이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저희도 오늘은 첫 번째로 나스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다우존스 지수가 약간 떨어지고 있다, 신고가로부터 내려오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존슨앤존슨의 백신이 중단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증시는 3월달 인플레이션 수치가 트레이더들의 걱정보다는 괜찮게 나쁘지 않게 나왔다 이렇게 발표가 돼 있고 하지만 존슨앤존슨의 백신이
중단되면서 긍정적인 그런 기운이 좀 꺾였다. 지금 FDA에서 존슨앤존슨의 백신을 접종을 중단하라 이런 기사가 발표되면서 지금 다우존스가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CPI 지수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치보다 상회한 결과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미니 나스닥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은 1%대 상승률을 돌파했습니다. 13,94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고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나스닥에서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장 대응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장 기준으로 계속해서 좀 가파른 상승 올려가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해왕 마스터 뷰 먼저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아주 당연하게 난 매수다. 이런 당당한 좀 표정이신데 사실 뭐 지난달부터 4월에 매수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고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뭐 14,900포인트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실 시청자분들에게 솔직하게 좀 얘기해드리면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왜요?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아, 지금 그쵸. 네. 와, 이거는 한번 조정을 주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올리는 구조가 나오는데 당분간은 악재가 뜨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기반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에요. 지금 포지션이 구축 안 돼 있다면은 사실 이제 단타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단타를 보더라도 매수, 중장기를 보더라도 매수 관점. 이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 네네. 자, 지금 단가상 지금 이제 증시가요. 정확하게 21시 이후에 급반등 모멘텀 이끌고 계속적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간상 대비했을 때 21시 이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지 포인트 보게 된다면은 13,890포인트까지는 눌림장이 한번 줘야 돼요. 13,890포인트 그리고 재매수 관점. 근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추세를 채널상으로 채널링을 그리면서 올릴 구조가 가능하다. 이렇게만 단기적으로 평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입니다. 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도 매수고 중장기적으로도 매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데이 트레이딩 뷰 관점에서는 13,890포인트까지 눌림이 한번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매수를 들어가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오늘 나스닥이 한 10시 32분쯤에 장대 양봉을 1분봉상으로 그리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세여도 13,890까지 눌림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네, 60분봉으로 좀 보면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될까요? 60분봉상 그림에서도 오늘 근데 중요한 게 네. 여러분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집중할 건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단타 구간만 제공을 한 거고 네네. 사실 지금 단타 아니면 좀 보기가 힘들어요. 왜요? 너무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시청자분께서도 조정 없이 가나요? 살 기회 안 주나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포지션을 중장기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은 대응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사실. 왜냐면은 한번 제대로 된 눌림장이 연출됐을 때 그때부터 대응해도 되는데 지금 차트 한번 봐도록 할게요. 일단은 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구조에 대해서. 네.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 올리냐? 여러분. 왜 올릴까요? 왜 올리냐? 증시가 왜 올라가나요? 이겁니다. 이게 핵심 키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돈 푸니까 가는 겁니다. 임팩트만 정할게요. 유동성이다.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은 요 자리죠. 네네. 요 자리. 13,000 이제 50포인트 이탈 나오면 그냥 슈팅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이 자리에서. 자, 차트 좀 크게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때 타이밍이 뭐였죠? 앵커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이때 13,000포인트 이때 네네. 이탈이 나올 때 이제 어떤 시황이 떴었죠? 국채 금리 급등이었나요? 아니요, 바이든 관련해서. 인프라 정책? 네, 인프라 정책 이제 계획 발표가 떴었죠. 아, 네네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인프라 정책에 대한 계획 발표가 아직도 반영 중인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게 이번 주부터 어닝 시즌이죠. 이번 주부터 어닝 시즌이죠. 근데 지표가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지겠지만 기업 실적 발표가 지난 분기와 비슷하게 상승률을 이끌 것이다 라고서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좋게 나오든
좋게 나와도요. 그냥 악재가 없다 이것뿐이지 시장에 대한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갖고 증시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거였으면은 2주 전부터 오르지도 않았어요. 제가 분명하게 얘기 드렸었죠. 네. 벚꽃 수익이라고. 벚꽃 수익. 예, 지금 벚꽃이 다 지긴 했지만 벚꽃이 다 져버렸으니까. 새싹 수익으로 좀 바꿨는데 네. 그때 말을 좀 바꿨어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은 3월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질금리 반영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계획 발표와 동시에 시장이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 실질적으로 돈을 푸는 행동을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계획 발표입니다. 근데 블루웨이브가 완성됐기 때문에 2조 달러에 육박하는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정책은요. 이미 시장에 반영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센 거예요. 그래서 센 거. 간단하죠. 네. 최근 이제 전일이었죠. 전일 전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제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공략을 하겠다. 네네. 이런 식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프라라든가 이제 어떤 한 섹터에 대해서 언급하는 일이 드물어요. 나라에서 직접 나서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증시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근데 만약에 조정세가 한번 내리려면 어떤 시황이 떠야 되냐? 네. 공화당의 강한 반발. 왜냐? 과거 전례도 그랬으니까. 시황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지금 시장이요. 이번 주 어닝 시즌 발표 시작하지만은 기업 실적 전혀 의미 없습니다. 보지 마세요. 그럼 오늘 이 CPI 지표는 아무런 영향도 없는 걸까요? 그거는 달러 인덱스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 때 할 거고 지금 그럼 이 증시 강세는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유동성 정책 영향이다. 단순합니다. 인프라 정책에 대한 계획 발표가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만 보셔야 돼요. 네. 어렵게 보시면 안 돼요. 예, 이거 지금 국채가 어쩌고 실질금리도 어쩌고 이런 거 다 섞고 보지 마시고 기업 실적이 뭐 좋게 나오니 이거 굉장히 어렵게 내용 꼬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런 시장 반영 없어요.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들 여기죠. 3월 31일 차트 보이시죠? 지지 이탈 나온 구간. 13,050포인트 이탈 나오면 초강세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냥 이때 바이든이 계획 발표 들어갔을 때예요. 근데 제가 이때 뭐라고 했어요? 법인세 인상 의미 없다고 했죠. 의미 없다고 하셨죠. 네, 법인세 인상 의미 없습니다. 과거 전례가 그래요. 7차례 미국이 법인세 인상을 했지만은 심지어 10%에서 50% 올려도 증시가 올라간 적이 있더라. 그게 무슨 뜻이냐? 법인세 인상은 너무 장기간에 대한 어떤 니즈 충족이기 때문에 시장 반영을 전혀 이루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계획 발표하고 증시는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여러분들 코스피 올라갈 겁니다. 수익 만끽하세요. 코스피 계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요, 흐름이 어디까지 갈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회왕님,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때 한번 언지를 줬던 거는 14,900포인트입니다. 반 왔어요, 반. 지금 반 왔어요. 그럼 회왕님,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지금 들어가서 14,900까지 봐도 되나요? 요새 유동성이 너무 커서 레버리지가 너무 높아요. 조정 줄 때까지 중장기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부분만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단타 구간 틱 차트를 매수 구간으로 봐야 돼요. 매수 구간으로. 단타 트레이딩 기준으로. 아까 포지션 설명했었던 여러분들 13890 위치값, 지지 포인트 한 차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타만 노리세요, 오늘은. 네네. 단타 매수 구간. 이 부분만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CPI 지표는 사실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지표가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정책이 영향을 받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힘을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가파르기 때문에 좀 진입이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오늘 조정이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조정을 좀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3,933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계속 그 고점 부근, 신고가 부근에서 놀고 있거든요. 오늘 혹시 13,890에서 데이 트레이딩 뷰를 보셨으니까 조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어느 자리까지 예상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네. 지금 중장기 봉상 사실 이제 고점이 어디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지 확인하고 절차를 좀 밟아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네. 60분 봉상 랠리성으로 본다면은
저였으면은 이제 13,700까지 눌릴 때까지 좀 대기를 할 것 같아요. 중장기 13,700 포인트. 까지? 네. 13,700 1차 구간이고 네네. 2차 구간이 13,500. 이 정도 포인트 공략만 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긴 쌍에 대한 매수를 지금은 여러분들 이 한 봉이죠. 네. 이 단타 구간 한 봉. 이 정도만 노리는 구간이고 중장기 포지션에서 매수 구간을 재확보를 하려면은 1차 13,500, 2차 13,700 이 정도에 대한 지지 평가를 이룬 뒤에 재미수 평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1차는 13,500포인트, 2차는 13,700포인트 지지를 좀 보면서 그때그때 매수를 중장기적인 포인트로 끌고 가시면 어떨까 말씀드렸고요. 또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FDA에서 존슨앤존슨의 백신의 보급을 중단했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다우존스가 떨어진다. 뭐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더 올라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그런 외신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의미가 없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진짜 네.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그 정도인가요? 좀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요. 진짜. 네. 아니요, 그런 거는요. 진짜 못 쓰게 막아야 돼요. 그 시장이 교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네. 저는 제 얘기를 정확하게 드릴게요. 백신 보급이 되더라도 이제 미국 부양 정책이 막힐 때는 나스닥이 많이 눌렸어요. 심지어 3월에는 백신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스닥이 눌렸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럴까요? 실질금리의 영향이다라고서 미국 국채가 급등하니까 네. 물가는 가만히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금리에 대한 영향으로 이제 증시가 눌림세가 연출이 됐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9월에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예. 작년 같은 경우는 9월에 이 자리죠, 가운데. 이 차트는 뭐냐면은 이제 부양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실업수당이죠. 실업수당에 대한 지연, 이 부분의 딜레이.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점을 못 찾는 과정에서 네. 엄청나게 흔드는 장세가 이어졌었어요. 이거는 실질 금리고. 근데 이때도 백신 개발이 되고 있었고 백신 보급이 되게 유용하게 활성화되는 시기였고 최근 장세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백신 얘기가 나와서 증시가 좀 어떻게 보면 변동폭을 줄인다? 다우지수가 이렇고 이런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전혀. 그거를 기사화를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외신에서.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줄 뿐이에요. 글을 읽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증시를 파악하실 때 지금 증시에 대한 반영이 어떤 부분이 팩트적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거는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단순해요. 인프라 정책 발표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계획 발표죠. 시장 반영 중이다. 이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나스닥은. 그러면은 조정 랠리로 떨어지려면 공화당에서 한번 태클 걸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야, 너네 법인세 인상은 너무 올리는 거 아니야? 이거는 좀 낮춰. 라든가 야, 인프라 정책 금액이 너무 커. 1조 8천억만 하자. 2조 말고 1조 8천억, 1조 5천억으로 좀 합의 보자. 그럼 민주당하고 공화당에서 이제 합의점을 찾겠죠. 그리고 막 거센 반발이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은 조정세가 내려와요, 그때. 근데 지금은 아직은 태클 걸 여지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단순합니다. 이번 주 어닝 시즌 발표 있고 이러지만 아무런 의미 없어요. 저는 심지어 악조건이 나와도 네. 지금 어차피 회복 국면이기 때문에 우상향적인 좀 좋은 기업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스럽겠지만 악조건이 나와도 증시는 올라간다. 이 주의예요. 그 말은 뭐냐? 어닝 시즌에 대한 실적 발표가 시장 반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서 단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닝 시즌에 대해서는 뭐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슈도 있고 J&J 존슨앤존슨의 코비드 백신 중단에 대해서도 전혀 시장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좀 집중해 봐야 될 건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 그리고 이 연준의 통화 정책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잘 체크를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상품 골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골드가 지금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주일 내 최저치를 찍으면서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기다리면서 골드가 하락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골드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골드 시세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골드 현재 0.78% 상승해서 1,746.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강한 상승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뷰 바로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반만 들어주셨습니다. 좀 고민하신 것 같거든요. 아니요, 좀 찾았어요. 고민이 아니라 네. 팻말을 찾으신 거구나. 네, 저는 차트 보고 있다가 네네. 너무 갑작스럽게 와갖고 제가 좀 더 여유를 드릴 걸 그랬어요. 네. 자, 일단 골드가 오늘 저녁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왜 저는 이렇게 올라오는 지금 거죠? 달러에 대한 하방값에 대한 영향인데 지금 달러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따 유로 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데 네. 지금 제가 관망을 든 이유는 네. 골드가 이 저항 라인에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차트 보이시죠? 네. 이 채널상 구조. 어, 지금 보이시는 1749포인트 있죠. 1749선. 네. 네. 1749포인트. 네. 가 저항에 걸립니다. 어, 저는 한번 좀 여기서는 과감하게 들이대도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저 채널대로라면 앞으로 떨어질 만한 구간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 만약에 한번 본다면은 손익비 구성상으로 본다면은 한 자리만 한번 볼게요. 1746.5 매도, 손절 1749.5, 30T 그리고 매도 볼 것 같아요. 이절 구간 한 100틱 볼 것 같습니다. 100틱. 1746.5 매도 그리고 1749.5 손절 그리고 이절 구간은 1736.5가 되겠죠. 100틱은 한번 볼 것 같아요. 100틱과 한번 확보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저항 라인 굉장히 세게 먹을 가능성 높거든요. 네. 지금 금값이 갑자기 급반등했지만은 네. 전 금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앞으로 이게 매수 올라오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기회네. 이거 매도 볼만해요. 이건 한번. 그래서 46.5에서 한번 보시는 거 좀 괜찮은 것 같고 네. 지금 아직 채널상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생긴 49.5 있죠. 여기가 강한 저항 라인이에요. 오늘. 네. 이거 밀리면은 이제 매도 포기하시는 게 딱 좋아요. 그래서 손절이 정확하게 두셔야 됩니다. 지금 좀 맞고 떨어지는 모습인데 근데 아까 네. 급반등이 너무 심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좀 자리가 중요해요. 46.5 이런 자리 위치값을 잡는 게 안정적이에요. 네. 이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골드는 일단 데이 트레이딩 뷰로 봤을 때 1746.5달러 선에서 매도 진입 가능하고 손절 라인은 49.5달러 그리고 수익 라인은 100틱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1736.5달러 선이고요. 지금 국채 금리의 영향을 또 굉장히 많이 받는 게 골드잖아요. 골드가 지금 급등세가 나온 게 혹시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도 맞는 표현일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오늘 국채금리 한번 체크를 하면 1.657이네요. 네. 현재 국채금리 기준으로 본다면은. 7까지 올랐다가 지금 또 2% 하락하면서 근데 쉽게 네. 얘기하면 안정화 구간이에요. 음. 국채는 좀 안정화 구간이다. 네. 지금 달러 하방값에 대한 표현도 있겠거니와 국채금리가 좀 떨어져서 금값이 상승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국채금리 다시 반등한다 이겁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만 해드릴게요. 네. 지금 오늘 좀 준비한 건데 사실 제 친한 지인이 지금 골드를 매도로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그럼 지금 조금 손실 보고 계시겠네요. 아니요, 단가가 근데 1,900 라인이에요. 1,900달러요? 1,900짜리. 오. 네, 오버롤을 계속하고 있어요. 오. 그 자리부터. 그러니까 첫 이 집은- 진입자리가 네. 첫 진입자리가 지금 차트상 보면은 네네. 잠깐만요. 골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PD님은 1,736 매수를 들어가신다고 하시는데요. 피디님이요? 네. 글쎄요. 이제 감히 네. 피디님께서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네. 제가 오늘 좀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분이 2천에서 이제 매도 사인을 들어갔어요. 2천에서 금값이 지금 다 또 나왔다. 큰 수익을 보고 계시겠네요. 진짜 네. 근데 계약수가 이제 한 100계약 들어갔어요. 와. 네. 근데 많이 들어가셨네요. 계좌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증명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진짜로 리얼로. 혹시 본인 계좌인데 뭐 아는 분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제가 계좌를 받기 때문에. 네. 문자. 근데 뭐냐면은 그분이랑 내기를 했어요. 네, 어떤 얘기요? 야 너는 이제 금이 어디까지 내려갈 거 아니야? 저는 1,600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자기는 1,300을 바라보고 있다. 그게 언제적 대화죠? 그게 최근입니다. 최근에. 예. 이거 여러분들
1000 밑으로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게요, 지금이요, 여러분들 올해 전망만 봐야 돼요. 시장은 변하기 때문에 올해 전망치만 보는 건데 네네. 이거에 대한 왜 그런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1,300이면 거의 뭐 2배인데요, 수익이. 지금 금값이 1000 밑으로 떨어진다는 건요, 진짜 그냥 내뱉고 보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네.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1000 밑으로 안 떨어져요. 네. 다만 뭐냐면은 지금 레인지 구성이 올해 전망하는 게 1500에서 1850 레인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 국채 금리는 거기서 컨트롤이 레인지 구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지금 국채 금리가 반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금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제가 부연성을 안 할게요. 아시겠죠? 근데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도 어느 제한적인 모멘텀이 있어요. 그거는 연준에서 나서야 하는 행동이고. 자, 리포트 한번 보면서 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전망이요.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 드릴게요. 결론만. 잠시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자, 올해 금 가격이요. 레인지가요. 1550에서 1850으로 보고 있어요. 레인지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미국 국채 금리를 2% 내외에서 이제 연준이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미국 국채 금리 몇 프로였죠? 1.65%죠. 네네. 0.35포인트 정도는 상승을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골드 값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일으킬 수 있다는 조건에 해당돼요. 근데 2% 내외 구간에서는 연준이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시장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자, 명목금리 전망, 10년물 국채 기준이죠. 연말 2%, 페드에 대한 인플레이션 전망, 이제 PC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2.4% 기준으로 금값 레인지는 1550에서 1850 레인지 구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시장에 대한 평가예요. 근데 이게요, 그냥 이 1550, 1850만 보지 마시고 이 앞에 있는 명목금리에 대한 레인지 연말 기준 2% 이걸 집중해야 돼요. 좀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안 보이니까. 자, 이게 나오는 수치값은 뭐냐면요. 명목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그때부터 이제 10년물 국채를 금리를 누른다는 어떤 연준에 대한 정책이 발동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라고서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레인지가 여러분들 간단하게 평가하는 거는 자, 1550이라고 기준 잡았을 때 무슨 뜻이냐. 자, 이 구간에서 박스성 모멘텀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이게 올해 레인지 구간이에요. 자, 제목이 뭐였죠? 막을 내린 금의 시대예요. 금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 왜냐? 미 국채 금리가 제로를 유지하지 않을 정책이 펼쳐지기 때문에 미 국채 금리를 연준과 정부에서 동시에 컨트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금 자체가 이런 랠리성으로 부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이 랠리성 구성에서 지금 상단 위치 값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랠리성 구성에서. 왜냐? 국채 금리가 1.6% 구간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2%까지 올릴 일만 남았잖아요. 그럼 매도에 대한 구간은 더 측정을 많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 1900대부터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1900대부터 1월 5일 조지아주 때부터 국채금리를 물량을 풀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와서 금리 더 떨어질 거다?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거죠. 왜냐하면 저는 해외 선물 넘버원을 통해서 1월부터 강조를 했기 때문에. 네.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박스성 구성에서 매도로 내려가는 구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전망이 1550에서 1750포인트, 1850포인트죠. 네. 이 레인지 구성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돼요. 왜냐? 국채 금리 레인지랑 적중하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분석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는 올해 레인지가 1,550달러에서 1,850달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미 국채 금리가 2% 내외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골드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예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추세를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매도를 1,746.5달러에서 데이 트레이딩 매도를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품은요, 크루드 오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지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으로 인해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석유시설, 사우디의 석유시설을 피격하면서 지금 뭐 공급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중동 지역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루드 오일 가격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크루드 오일은 0.9%대 상승 보이면서 60.2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요즘 등락이 가장 심한 종목이죠. 크루드 오일 가격은 60달러 선을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뷰 바로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은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오일 매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지금 들어가세요. 지금요? 지금 괜찮아요. 굉장히 이게 쿨하게. 왜냐면요. 지금 네네. 여러분들 지금 60분봉 잠깐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리는데 네. 이거 오늘 못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차트. 이거 지금 수렴 구간인데 네. 이거 지금 이제 사우디 정유시설 공격 있잖아요. 네네. 이거 시장 영향 받았으면은 초급등 나와야 돼요. 그쵸. 근데 그렇게 안 나왔어요. 아, 그게 무슨 뜻이냐? 네. 아직 이 수렴 구간으로 랠리를 들어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렇게 좀 측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60.50이죠. 네. 손절 굉장히 짧아요. 60.50. 이 정도만 손절 보고 25틱밖에 안 되기 때문에 60.60으로 볼게요. 60.60 손절. 지금 들어가서 60.60 손절. 손절. 네. 네. 그리고 익절을 보더라도 네. 4, 50틱 내외 구간. 왜냐하면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짧게 보고서 그냥 먹어버리는 방식으로 이 정도만 구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초단타 오늘은, 그쵸. 이렇게만. 초단타를 말씀해 주셨고 사실 사우디 정유시설이 공급을 피격을 받았다, 공격을 당했다 이런 기사가 뜨면 유가가 기본적으로 한 2%에서 3% 정도 급등이 나오기 마련인데 오늘은 그렇게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은 걸 보니까 지금 수렴하는 구간에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따라서 지금 매도 진입을 들어가시고 자 지금 60.23달러인데요. 지금 매도 진입 들어가시고 손절가는 60.60달러, 익절가는 40에서 50틱 정도 내려가고 난 뒤에 그때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자세한 전략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자세한 사실 차트만 전략이 보면요. 없나요? 이게요. 만약에 우리가 시황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저는 솔직한 편이에요. 이게 자 지금 사우디에서 뭐 폭격이 일어났습니다. 네. 중동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시장 반영이 이루어지면 차트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상승세에 대한 기반을 세게 잡지 못한다는 거는 이제 시장 반영이 전혀 없다고 평가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 오르는 건 그냥 키 맞추기. 그죠? 왜냐면 최근에도 그런 거 있었으니까. 네. 이 정도는. 오히려 전일인가 전전일에 상승세가 좀 나오고 네. 이런 빅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없다. 네, 그렇죠. 이런 그러면 시장 반영이 네. 없는 거죠. 지금 시장이 좀 잠재적으로 한 텀 더 쉬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을 정확히 두고 지금 차트상 수렴이죠.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실 거예요. 수렴이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수렴 구간인데 이 수렴으로 좀 더 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시황이 없으니까 여기서 만약 이탈이 나오면 그 방향성만 추구하자 이 주의예요. 그 방향성만 추구하자. 간단합니다. 저항 돌파하면 매수고 네. 지지 돌파하면 매도. 예. 수렴 구간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방향성을 이렇게 봐야지 오히려 유리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럼 오히려 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단타가 아니고 중장기 모멘텀을 본다면은 네. 지금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중장기 관점에서는 기다리는 거고 네. 단타 구간에서 단기 매도만 평가하는 거고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유가는 또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자리에서 매도 진입 들어가시라라고 말씀드렸고요. 60.60에서 손절, 익절가는 그 밑인 40에서 50틱, 60.20에서 40에서 50틱 이하인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 수렴 구간에 들어갔다. 그럼 혹시 그 수렴하고 나 뒤에 방향성도 예상이 가능하세요? 그때부터요. 그러니까 수렴을 하고 나면 이제 그때 방향성이 갈리잖아요. 근데 초롱초롱하게 절 쳐다보시니까 제가 지금 좀 아니, 제가 왜냐면 달러 지금 차트 보고 있다 다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질문하시면은 대응이 안 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네. 제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네.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유가가 수렴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 방향성이요. 이탈 나오면 그 방향성대로 가야 돼요. 지금 상황은. 뭐 별거 없습니다. 지금 시황이 없기 때문에 네. 유가 관련해선 네. 사실 최근에 유가 관련해서 나왔던 이슈가 제일 큰 게 그거였죠. 이제 오펙에서 이제 감산에 대해서 이제 완화 조치를 하겠다. 그렇죠. 네, 그 내용이었는데 네. 사실 시장의 임팩트가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된 시황이 하나 나온다면은 좀 다시 재상승에 대한 국면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매수냐 매도냐 이 부분만 따졌을 때 저는 매수가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사실 매수가 나을 것 같아요. 네. 그 가능성이 오히려 큰데 뭐 그거는 방향성 밀리고 나서 그때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때 가서 방향성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관점에서는 데이 트레이딩 뷰 매도고 조금 중기적으로 봤을 땐 상승 추세다라고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품은요. 유로 FX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인플레이션 데이터 지수 이후에 달러가 3주의 최저치를 찍었다라고 나와 있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해양 마스터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로 FX는 상승세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세한 시세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유로 FX는 역시나 상승세에 놓여 있습니다. 0.26% 상승해서 1.19520 달러선 지나가고 있네요. 네, 유로 FX 방향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자, 유로 FX 매도 진입가는 오늘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안 나와요. 오늘 안 나오나요? 네. 언제 나올까요? 자, 지금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관망인데 제가 사실 이게 언제 밀릴지 모르기 때문에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지금 유로 차트인데 자, 여러분들 유로 차트예요. 지금 보시는 게 1시간 봉으로 볼게요. 1시간 봉으로. 지금 유로 차트인데 자, 제가 지난주에 달러 인덱스 평가하면서 91.5 잠시만요. 차트 같이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 자리였거든요. 네. 92.5 이탈 나오면 유로 매도 보세요. 라고서 얘기 드렸어요. 92.5달러. 지난주요. 지난주 기준만 설명드릴게요. 92.5입니다. 네. 지금 이 차트 좀 집중하세요. 최근 달러 차트입니다. 최근 달러 차트 여러분들. 지난주 했을 때 92.5 이탈이 나온다면은 달러가 강세가 다시 나올 조건이 나오니 네. 유로를 그때부터 매도를 보세요. 라고서 얘기 드렸었어요. 근데요, 오늘이요. 네네. 저항을 제대로 맞고 다시 한번 달러가 떨어졌습니다. 이탈이 안 나왔다는 거죠, 아직도. 근데 조만간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방향성을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매수에 대한 달러 인덱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서. 자, 그러면 유로를 매도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탈될 때 유로를 매도. 유로 매도를 봐야 됩니다. 지금 타이밍이 오늘 안 나올 수 있는데 오늘 네. 단가사 측정을 하면은 달러 인덱스 선물 퓨처 기준으로 92.3 이탈입니다. 90.3 이탈 시 유로 매도 공격적으로 대응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달러 인덱스 수치값으로 보는 게 제일 나아요. 왜냐면은 네네. 지금 차트 구현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가요. 정확하게 엘리언트 파동 맞고 들어가는 국면이죠. 누가 보더라도 보여요. 이 네모칸 3개 보이시죠? 이거 밀리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로 차트 볼게요.
유로 차트는 그게 표현이 안 나와요. 표현이 안 나옵니다. 표현이 안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은 추세를 볼 때 달러 인덱스 차트가 더 유용하게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럼 유로를 매도 볼 때 단가가요. 달러 인덱스가 아까 90 잠시만요. 차트 다시 볼게요. 92.3 이탈이 나오면요. 단가가요. 이 정도 위치값에 잡힐 거예요.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유로가 매도세로 내려갈 수 있다고 달러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거지 유로 차트로는 대응이 안 된다 이겁니다. 차트 구조상. 근데 방향성은 정확하게 기가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가는요. 유로를 매도 보려면은 달러 퓨처스 차트상 92.3 이탈 나오면은 92.3 이탈 나오면 그때부터 유로 강하게 매도세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로는 조금 표현이 안 됩니다. 수치가. 달러로 보는 거예요. 저는 원래 달러 평가를 먼저 이루고 나서 유로화를 거래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유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달러 차트는 볼 줄 아셔야 돼요. 만약에 달러 차트 못 보신다. 어떻게 봐요? 네, 서울경제로 문자 한번 주세요. 네. 그러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지금 달러 지수가 아니라 달러 선물 차트로 6월물 기준인가요? 아, 이거는 월물? 지금 네. 월물이 확인이 안 돼. 어떤 네. 거예요? 달러 기준이요? 달러 달러 그냥 연결 선물 차트인데 연결 차트. 네, 연결 차트 기준이기 때문에 월물 평가보다는 음. 사실 이제 여러분들 요새는 달러 차트 보는데 참 힘들어요. 맨날 우리 이제 증권사 HTS 뭐 이렇게 보면은 달러 차트 볼 수 있게 세팅이 돼 있었는데 네. 이걸 증권 그 해외에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돈 내고 봐라. 달러만 없죠, 딱.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좋은 게 이제 해외 차트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해외 차트 보는 거. 여러분들 이제 실시간 데이터는 아니지만은 한 3분에서 5분 딜레이 정도 되는 차트를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이 네. 부분 참고하시고 중요한 거는 아직 달러가 약세를 펼치기에는 조건이 부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 달러가 약세가 펼쳐졌던 거는 파월의 멘트가 좀 한몫했다. 이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월이 이제 완화 조치를 하겠다. 네, 완화 조치에 대해서 이제 네. 부양에 대한 제 의지를 확인하면서 언제든지 나설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한번 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하는 건 없을 거예요. 당분간은 국제 금리 급반등 나오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급반등 나오면 그때 조치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아무래도 최근에 달러 값에 대한 하방에 대한 압력은 파월에 대한 멘트에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나 이 정도만 평가하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달러가 한 번 더 마지막 강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고 달러 수치값상 93.75 값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달러 지수가 선물 지수가 90.3달러를 이탈했을 시에는 본격적인 유로 FX 매도뷰를 보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반대로 달러 지수가 90.3달러 선 도달한다면 그 가격대를 딛고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는 말로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다른 상품들도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종목을 좀 봐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잠깐만 교육을 하는 게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교육이요? 시간이 좀 나쁘진 않으니까 지금 제가 지금 14,900에 대한 포인트를 본 거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차트 좀 화면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좀 잠깐 돌릴게요. 준비 좀 하느라. 자, 이제 차트 교육 잠깐 들어갈 건데 어떤 그 상품으로? 하모닉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요. 나스닥인가요? 네, 하모닉 패턴인데 아, 저 여러분, 나비 모양. 엘리언트 파동은요. 엘리언트 파동은 지겹지 않나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또 요즘에 비트코인에서도 그죠, 그 엘리언트 비트코인- 파동 네, 이야기가 엘리언트 파동은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보는 차트예요. 그게 구조가 복잡하진 않다요. 차트라는 게 이제 지지랑 이제 저항 이것만 보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차트가요. 제가 일전에 11,000 구간에서 나스닥 볼 때 13,000 이제 잠시만요. 4시간 봉으로 볼게요. 차트가 잘 안 보이니까. 자, 이 차트인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 거를 보여주고 있는 단기적인 차트입니다. 자, 과거 패턴 작년 9월 대비죠. 9월 대비 평가로 봤을 때 제가 12,000 구간에서 13,000 이제 900포인트까지 오를 것입니다 라고서 평가를 했었고, 지금 똑같은 방향이 또 나오고 있어요. 자, 똑같죠? 그림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4,900까지 열려 있다고 가능성을 또 보는 겁니다. 이때 정확히 들어맞았잖아요, 여러분들. 상황이. 자, 하모닉에 대한 구성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이게 공식화된 수식값 설정이 있어요. 그건 제가 무료카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는데, 제가 파일 하나 보여드려요. 그거 가지고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 하모닉 패턴은 간단합니다. 이제 뭐냐면은 이 X, A, B, C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어디서부터 변곡을 맞을지 예상하는 D값이 설정이 돼요. 이 비율을 정확하게 측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요, 암기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수식값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그냥 X, A, B, C, D만 수치값만 입력하면은 D값이 딱 나와버려요. 근데 지금 나오는 D값은 14,900이라는 겁니다. 이게 피보나치 비율에 의해서 이제 수학적 함식으로 구성이 된 건데, 일전에 제가 작년에 이제 서울경제 나갈 때 이제 12,000 구간에서 13,000 이제 900포인트까지 500포인트까지 오를 것입니다 예측했던 거 상황이 지금 한 번 더 나오고 있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어떤 분이 제가 이랬잖아요. 그 13,000 갈 때 15,000까지 도달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채팅창에서 15,000이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요. 지금 1,000포인트 올랐어요. 맞죠? 여러분들 반 왔습니다. 반. 벌써 반 왔어요. 간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상 수준이 정해져 있다면 한번 저항력을 강하게 받는 구간은 14,90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 근데 이제 시장 전망이 좀 달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코스피가 최근에 3,000선에서 지금 3,000 이제 3,200선까지 좀 붙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정정을 해야 되는 게, 코스피가 3,500 돌파는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3,400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 정도로 좀 시사 드리면서 좀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하실 만해요. 어떤 지표든 간에 어떤 차트든 간에 공식 대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스킬이에요. 여러분들 매매 스킬. 공부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하모닉 패턴, 이제 변곡을 맞을 수 있는 이 D값을 예측하는 겁니다. D값. 근데 지금 나스닥 수치값은 이 D값이 14,900포인트에서 한번 저항이 맞을 거다라고서 시장은 차트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하나씩 배워두세요. 여러분 도움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모닉 패턴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엘리어트 파동도 말씀을 해주셨고, 뭐 하모닉 패턴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지표가 가장 이 선물 차트를 볼 때 좀 유용할까요? 사실 이제 지표는 추세선이 최고예요. 이동평균선? 아니요, 추세선이요. 추세선? 어떤 추세선? 진짜 추세선이 최고예요. 하모닉은 단순히 이제 어떤 가능성, 방향성, 어디 포인트까지 도달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하는 거고, 우리가 추세선을 긋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손절에 대한 위치값과 이절에 대한 위치값을 어떤 가늠케 하는 수치값이에요. 그 선 하나가. 이거는 정말 진짜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추세선만 가지고 매매하세요. 실제로 그래요. 막 여기 뭐 이제 오실레이터 지표 놓고 합성 지표 놓고 막 이거 개발한 거다. 의미 하나도 없어요. 네. 웃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래서 그런 교육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도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추세선이라는 것도 한번 강의 들으면요. 네. 한 100시간은 들어야 돼. 되게 길어요. 선 하나 긋는데. 그 하나의 의미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저점, 고점을 예상해서 이렇게 긋는 그 추세선. 네네. 사실 그거는 뭐 전문가분들이 딱 그어주시면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추세구나라고 보이지만, 사실 혼자 빈 차트를 보고 그려봐라 하면은 못 그리겠거든요. 좀 힘들어요. 네. 사실 처음 하시는 분은 굉장히 맞아요. 힘드신데 네. 그래서 선을 긋는 습관을 많이 공략을 하셔야 돼요.
초보자분들이. 네. 그래야지 자기가 지금 매수에 대한 국면을 볼 때가 아니구나라고 해서 정확히 판단될 때가 쓸 거예요. 네.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이런 꿀팁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세선 어떻게 긋는지 궁금하신 분들까지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오픈 채팅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1시간 고생해 주신 해왕 마스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